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요. 특히 뭐 학교 급식이라던가 아니면 병원 음식 같은 곳은 이 안전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 디지털 위생 관리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이름은 제일기술이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전국에 4,500개가 넘는 학교 급식실에서 이 회사의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이 분야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숨은 강자가 어떻게 AI와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서 회사를 거의 마비시킬 뻔했던 큰 위기를 돌파하고 고객 지원을 완전히 혁신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이 회사가 신기술을 도입했구나 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 말해주는 건 이 회사가 겪었던 성장의 고통,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위기에 빠졌던 그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기술 도입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어떻게 회사의 미래 비전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70% 시장 점유율이라니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사실 저는 제일기술이라는 이름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 시장을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회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B2C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인 셈입니다. 2005년에 대구에서 설립돼서 무려 18년 넘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식품 안전 및 위생관리 자동화라는 한 우물만 파온 회사예요. 여기서 HACCP, 즉 햇섭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햇섭 마크. 저희가 식품 살 때 꼭 확인하는 그거 맞죠?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특히 급식실 같은 곳에서는 조리 과정마다 온도를 일일이 재서 기록하고 소독액 농도도 계속 확인해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전부 사람이 손으로 써서 장부에 기록했어요. 와. 굉장히 번거롭고 실수도 잦았겠죠. 제일기술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CCP 온도계나 소독 염도계 같은 IoT 장비를 만들어서 측정값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기반 관리 시스템인 유햇섭 클라우드에 기록되게 만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조리사분들의 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거네요. 매번 온도 재고 수첩에 옮겨 적던 일을 그냥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게 된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회사의 진짜 힘은 단순히 편리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들은 스스로를 현장 운영자들의 실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데이터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이건 고객을 그냥 구매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현장의 고충을 듣고 그걸 기술과 데이터로 해결해주면서 깊은 신뢰를 쌓은 거죠. 이게 바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의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뢰의 기술. 그런데 이렇게 전국 4,500개 학교의 시스템이 깔리고 사업이 잘 되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고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걸 감당할 고객 지원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자료를 보면 특히 3월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방학이 끝나고 급식이 재개되는 특정 시점에 고객 문의 전화가 그야말로 폭주했다고 합니다. 상담 인력은 한 10명 남짓인데 전국 수천 개 학교에서 동시에 전화가 걸려오니 회사는 계속 통화 중이고 고객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상상이 되네요. 당장 내일 아이들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사 선생님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문의 내용의 상당수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프린터 연결이 안 돼요? 프로그램 사용법 다시 알려주세요. 같은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상담사들은 이런 문의를 응대하느라 하루 종일 진이 빠지고 정작 복잡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고객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당시 상담사들은 거의 번아웃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고객이 몰려든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셈이네요.
잘해서 망할 뻔했다니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바로 그게 성공의 역설이죠. 대부분의 성장하는 기업들이 한 번은 겪는 성장통입니다. 마치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 못해서 음식 맛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엉망이 되면서 결국 단골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제일기술도 바로 그 기로에 섰던 겁니다. 특히 학기 초라는 특정 시점에 문의가 몰리는 현상은 단순히 상담원을 더 뽑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그렇죠. 1년 내내 바쁜 것도 아니고 딱 그 시기에만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사람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제일기술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AI와 클라우드였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나요? 네, 이들은 채널톡이라는 AI 상담 기능이 포함된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자동화와 셀프 서비스였어요. 자동화와 셀프 서비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비밀번호 초기화나 단순 사용법 문의처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은 AI 챗봇이 24시간 자동으로 답변하도록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상담사가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셀프 서비스인데 고객들이 자주 겪는 문제들에 대해 이미지나 짧은 동영상이 포함된 해결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고객이 굳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도 마치 사용 설명서를 보듯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는 전화해서 기다리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직접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걸 넘어서 고객 경험 자체를 혁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다림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없애주니까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에 전체 문의의 20에서 30%가 상담사의 개입 없이 AI 챗봇이나 셀프 서비스 가이드를 통해 자동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요. 20에서 30%면 상담사 10명 중 2, 3명의 몫을 AI가 해낸 셈이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첫째, 상담 직원들의 변화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된 직원들은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도 높아지고 업무 만족도도 올라갔죠. 자료에 따르면 상담 업무 효율성이 무려 4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상담 업무 효율이 40% 향상되었다고요? 와,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네요. 매일 전화기 붙들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씨름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였겠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효과는 당연히 고객 만족도의 향상입니다. 24시간 언제든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으니까요. 이걸 통해 고객 대응 속도와 만족도가 3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오, 기다림이라는 가장 큰 불만 요소를 기술로 해결한 완벽한 사례죠. 알겠습니다. 직원들 업무 효율 오르고 고객 만족도로 높아지고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객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문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잖아요. 이 데이터 자체가 회사의 또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효과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문의를 받으니 어떤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감으로만 알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모든 문의 내용이 텍스트 데이터로 쌓이면서 3월 첫째 주에는 A라는 오류 문의가 급증하는구나. B라는 기능에 대한 사용법 질문이 전체의 15%를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우선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기능은 아예 프로그램을 더 쉽고 직관적으로 개선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시기에 특정 문제가 급증한다는 걸 예측하고 미리 고객들에게 관련 가이드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선제적인 내용도 가능해지죠. 즉,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소방수 역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헬스 트레이너 역할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시작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드네요. 이 회사의 강점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고객 지원을 자동화하고 AI에 맡기다 보면 오히려 고객과의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그 강점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일기순도 그 점을 가장 경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을 AI로 대체한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소통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세웠죠. 아하. AI는 고객을 1차로 분류해주는 효율적인 필터 역할을 하고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전문적인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고객 경험의 질은 더 높아진 셈이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수천 개 학교면 컴퓨터 환경도 제각각일 테고 변수도 많았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사용하는 운영체제나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르고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충돌이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많았다고 해요. 단심 챗봇 시나리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되어 학교별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AI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이런 끊임없는 미세 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 지원이라는 가장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한 제일 기술.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이 성공 경험이 회사 전체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례의 백미입니다. 고객 지원 시스템 도입의 성공을 통해 데이터와 클라우드 위력을 직접 체감한 거죠. 그러자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고객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겠다.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각종 로그 데이터나 AS 처리 이력, 고객 상담 기록 같은 회사에 흩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통합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RM, 즉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영업팀, 개발팀, 지원팀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고객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보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특정 부서만 고객을 아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한 명의 고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객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한다는 것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일기술은 이제 단순한 위생관리 솔루션 회사를 넘어서 스마트 급식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와, 고객 지원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성공 경험이 회사 전체의 비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스마트 급식 헬스케어 플랫폼이라 조금 막연하게 들리는데 자료에 나온 중장기 계획을 보면 그 그림이 훨씬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들의 로드맵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는 현재 UHHCP 클라우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 2단계는 학교 급식을 넘어 공공기관 급식이라 병원 환자식 시장으로 SaaS, 즉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SAS 모델로요? 네, 예전처럼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월 구독료를 받고 계속해서 최신 버전을 제공하면서 고객과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죠. 마지막 3단계가 정말 야심차던데요. 공공 API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API라는 건 서로 다른 프로그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식단 정보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데이터를 제일기술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을 짤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알레르기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한 식자재를 걸러주고 대체 식단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와, 그건 정말 스마트 급식이네요. 단순히 온도를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하는 거군요. 고객 지원 문제를 해결하며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는 공공급식 전체, 나아가 개인의 헬스케어 영역까지 넘보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폭주하는 고객 문의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제1기술의 사례는 한 분야에 깊이 뿌리 내린 강소기업이 어떻게 성장의 한계라는 벽을 기술의 힘으로 뛰어넘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폭증하는 고객 문의라는 위기를 AI 자동화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멋지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산을 발판 삼아 더 큰 미래를 그리는 기반까지 마련한 거고요. 이 사례는 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경우 요즘 AI가 대세라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까? 와 같이 기술 자체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제일 기술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죠. 그들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폭증하는 단순 반복 문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로 AI 챗봇과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찾아내 성공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아, 문제 정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올바른 기술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일 기술이 급식 현장의 반복적인 문제를 데이터와 AI로 해결한 것처럼 혹시 당신의 업무나 일상에서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야 라고 느끼는 반복되는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 문제를 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